오늘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난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참, 아유, 잘하는 짓이다. 네가 싫다고 분명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겨우겨우 설득해서까지 시집을 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이겠니? 나도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준철 오빠가 내 손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자기만 믿어달라고, 반드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말로 끊임없이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를 묵묵히 감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설득을 이어가며 마침내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엄마의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었죠. 기분이 상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난 아직 허락한 거 아니야. 네 예비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본 뒤에야 결정을 내릴 거야. 단순히 네가 학력이 짧다거나 직업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너라는 사람 자체를 인간적으로 못마땅해 하는 건지 그 속내를 확인해보고 판단할 거다. 너도 잘 알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배우자 한 사람만 멀쩡하다고 해서 행복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배우자의 가족과도 반드시 마음이 맞아야 오래도록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법이지. 나도 잘 알아. 엄마, 이렇게까지 속을 뒤틀리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해. 됐다. 내가 괜히 화를 너무 내고 언성을 높였던 것 같구나. 그만하자.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상견례장에 들어섰을 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차가운 물을 연신 들이키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흘러가던 중 마침내 기다리던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 좋죠?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준철 오빠 왔어? 진영아, 벌써 와 있었네. 어머니, 서둘러 온다고 하는데 먼저 와 계셨네요. 안녕하셨어요? 그이의 공손한 인사에 엄마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왔네. 어서 앉게. 그리고 준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마음속에 여전히 화가 남아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만 가볍게 까딱하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에 엄마는 다시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공손하게 칭찬을 곁들인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준철 어머님, 참 단아하고 고우시네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 식구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마음이 자석처럼 사돈께 자연스레 끌립니다. 뭐라고요? 사돈이라니요? 저기 친형어머니, 아직 우리 아이들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앞서 나가시는 말씀 아닙니까? 상견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무식한 발상은 이미 지나간 예문 아닌가요? 저는 오늘 결혼을 시킬지 말지를 냉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그 이상을 생각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롭고도 단호한 언행에 엄마는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죠. 상견례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영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회사도 탄탄하고 우리 집안 역시 중산층이라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놓치기에는 아까운 인연이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저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인사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싸늘하게 받아치니
엄마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속이 서늘해지며 앞으로의 대화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를 잠시라도 바꿔보려는 듯 남자친구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문을 하겠다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메뉴판을 훑더니 망설임 없이 가장 값비싼 음식 4가지를 골라 주문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맛있는 거 든든하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분위기도 조금 풀고요. 그래, 아주 잘한다. 네가 그렇게 좋으냐? 아주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신났네. 비꼬듯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간곡하게 어머니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진용이도 그렇고 장모님도 계시는데 괜히 불편하시잖아. 뭐라고? 누가 네 장모래? 아직 결혼식 치른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앞서가지 말아라. 다시 한번 관계에 선을 긋는 발언이 튀어나오자 엄마는 실망과 불쾌함이 뒤섞인 긴 한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마저 예비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진영 엄마, 지금 사람을 코앞에 두고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한숨을 쉽니까? 듣는 제가 몹시 불쾌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숨이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 하나도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이런 자리에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한숨을 쉬더라도 내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영 엄마도 그 정도는 아실 텐데 말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비꼬아지고 날카로워졌고 그에 맞서 엄마의 눈빛에는 짜증과 분노가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가 다소 불편하고 긴장될 것이라고 막연히 예측하기는 했지만 이토록 살벌하고 무서울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박동은 더욱 거칠게 요동쳤고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애써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듯 일부러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음식 나온다. 다들 많이 배고프실 텐데 우선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사실 사람이 빈속이면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잖아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진영아, 너도 든든히 먹어. 그리고 엄마도 따뜻한 음식 좀 드시고 속에 쌓인 응어리 좀 풀어요. 하지만 그의 말도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엄마를 가지고 장난치냐? 그리고 왜 진영 엄마부터 챙기냐? 네가 제일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나다 나.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를 저희 엄마에게 먼저 건넸다는 이유 하나로 예비 시어머니는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 차례의 파도 같은 긴장이 상견례 자리에 잔뜩 내려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고요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따뜻해야 할 밥상은 차갑게 식어만 갔고 서로의 말 한마디조차 끊어진 채 오직 젓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와 씹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도 무거운 시간이 10여 분을 넘기도록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시어머니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은근한 비웃음과 차가운 비판이 번뜩였습니다. 진영이 네가 중졸이라고 했던가? 아니지. 검정고시 시험 치러서 고졸이라고 말했었나? 네, 어머님. 사실은 고등학교 다니던 때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 돌도 씹어 삼킬 기세인 10대 시절에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냐? 괜히 둘러대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봐라. 저는 도저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였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집요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제 자신에 대해 숨기는 것 없이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몸이 아프다기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심하게 맞기도 했고 온갖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1년 넘게 너무나 심한 폭력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은 제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있지만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고백은 위로가 아닌 조롱을 불러왔습니다. 뭐라고? 네가 왕따였다고? 애초에 얼마나 모자라야 그런 일을 당하지. 내가 보기에 따돌림 당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뭔가 잘못했으니 당했겠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동급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냐? 저는 다시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간신히 목을 축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우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고립되었어요. 교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무서웠죠. 소문? 도대체 무슨 소문인데? 혹시 네가 남자 문제로 복잡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거냐? 그래, 내 눈에도 딱 그렇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낯짝은 멀쩡하니 남자 올리기 좋은 얼굴이지. 남학생들이랑 물란하게 어울려 놀았겠구나. 그게 소문이 돼서 왕따를 당한 거고? 맞지? 내 말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물란하게 논 적 없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을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니? 아무튼 왕따를 당하게 된 그 소문이 뭔지 말해봐라. 똑똑히 들어야겠다. 그 순간 저는 엄마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욕스러운 소문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잠시 제 눈을 깊게 바라보더니 숨김없이 다 말하라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힘겨운 고갯짓이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마침내 입술을 떨며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사실 저희 엄마에 관한 소문이 돌았어요. 엄마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학우들은 그 소문을 가지고 저를 끊임없이 놀렸고 결국 따돌림으로 이어졌어요. 뭐라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혼자 애를 낳았다고? 네 모친이 무슨 성모마리아도 아닐 텐데 결국은 사고를 치고 혼자 아이를 싸질러 낳은 미혼모였다는 소리잖아. 그게 사실이냐? 그 순간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억누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빛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졌고 두 눈은 이글이글 불꽃처럼 번뜩였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너, 네 모친이 미혼모라는 걸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냐? 왜 그걸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내 광분한 듯 몸을 마구 비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손끝은 번개처럼 저와 엄마를 향해 가리켰고 목청은 갈라져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미혼모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천만에. 이런 수치스러운 내력을 가진 집안과는 절대로 사돈 맺을 수 없어.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내 아들을 철간에 집어넣을지언정 이 결혼은 결코 허락 못해. 아휴, 내가 살면서 들은 가장 역겨운 말이네. 예비 시어머니의 격렬한 외침이 식당 안을 가득 울렸고 주위 테이블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치솟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삼키며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애써 표정을 굳혔지만
눈동자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이 뚜렷이 읽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서늘한 시선은 이내 저에게서 엄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 묵은 원한이라도 드러내듯 차갑고도 날카로웠고 곧장 미혼모라는 낙인을 찍어 모욕적인 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네. 옛날 같으면 미혼모라는 건 한마디로 제멋대로 놀아나다 사고 친 여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진영 엄마, 젊었을 때 꽤 물란하게 지냈던 모양이지요? 준철 씨 어머님, 절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방탕했다거나 물러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던 거예요. 사정?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다는 거냐? 말해보라니까. 그건... 엄마는 무언가를 털어놓으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끝내 삼켜버리셨습니다.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거 봐라. 결국은 거짓말로 꾸며낼 이야기도 없고 스스로 저지른 과오가 수치스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세상에, 그 미혼모라니? 치, 기가 막혀서. 야, 이준철, 너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거냐? 아니,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그런데 엄마,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진영이를 이렇게 반듯하고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손가락질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와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 예비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이놈 봐라, 완전히 홀렸구나. 홀렸어. 요즘 뭘 하더라, 가스라이팅? 그래, 니놈은 지금 저 계집애한테 단단히 걸린 거야. 중졸에 가진 것도 없고 거기에 덤으로 미혼모 딸이라는 게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냐?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자꾸 이러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비웃음을 짓더니 이번에는 저를 향해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차갑고 집요했습니다. 얘 진영아, 너 지금 혹시 노브라 아니냐? 네?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몸이 굳었고 곧장 목 아래로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에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아침에 옷을 챙겨 입을 때 속옷을 빠뜨린 채 블라우스만 걸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부랴부랴 옷을 입으면서 깜빡하고 속옷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여자가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속옷을 입다니? 내가 이 자리에 들어섰을 때부터 네 옷차림과 꼴사나운 태도를 보자마자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림이 그려지더라. 너 얼굴만 믿고 남자를 유혹하는 재주 하나로 살아온 거지? 지금처럼 노브라 차림으로 남자의 본능을 건드려 끌어들였겠지. 내 아들도 그렇게 꼬셨을 테고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살면서 속옷을 갖춰 입지 않고 외출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저조차도 믿기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 해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을 쏟아내며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막말의 칼날은 점점 더 깊숙이 제 마음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웠고 온몸은 공포에 휩싸여 부들부들 떨릴 뿐 끝내 한마디의 반박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엄마가 마침내 참았던 울분을 삼키며 대신 해명하려는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철 어머님, 제 딸은 결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오늘 옷차림에 작은 실수가 있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문란하다느니 이상한 애라느니 함부로 몰아가시는 건 정말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조차 비웃으며 독한 원사를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왜요? 딸내미랑 똑같이 행동하니까 대신 변명이라도 해주고 싶은 겁니까? 참 가관이네. 하긴 미혼모가 젊을 적에 얼마나 지저분하게 놀았겠어. 그러니까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싸질러서 혼자 낳고 키웠겠지. 애미나 딸이나 똑 닮아 몸가짐이 천박하기 짝이었구만. 그 애미의 그 딸이지.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결혼은 여기서 없던 일로 합시다. 사실 안 그래도 허락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 더더욱 확실해졌어요. 내 아들을 당신들 같은 집안에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춘철아, 어서 일어서라. 엄마, 지금 엄청난 실수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영이랑 결혼할 겁니다. 엄마가 끝내 반대하셔도 우리 둘만이라도 결혼을 할 거예요. 아들의 절규 섞인 항변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은 더 붉어지고 목소리는 더욱 거칠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넋빠진 화상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중산층 집안 제대로 된 남자 하나 물어서 취집하려는 속셈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진영이 저기 집에 과거를 세탁하고 우리 집안을 발판 삼아 신분을 바꾸려는 더럽고도 간사한 인간이라고. 그 막말은 듣는 귀를 마치 칼날로 베는 듯 했습니다. 제 귀와 마음은 견딜 수 없이 따가웠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숙여 헛구역질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뭐라는 거야? 아주 가지가지한다. 아휴, 모녀가 똑같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네. 이보세요, 춘철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참지 말고 끝내시죠. 이 결혼은 파토난 겁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춘철아, 당장 일어나라. 이 결혼은 끝났다. 그 순간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역질로 몸을 떨었고 엄마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을 몰라 두 손을 부르르 떨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의자를 박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듯한 그 끔찍한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던 그 복잡한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며 왜 이제야 나타나느냐는 원망과 서운함이 뒤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 의자를 잡아 끌며 퉁명스럽게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남자친구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람과 흥분이 섞인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저기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기업인 오승환 선생님 아니십니까? 지역 뉴스에 잠깐 얼굴을 비춘 적은 있지요. 그런데 의외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회장님, 세상에 직접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남자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드리자 예비 시어머니 역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길에 호기심이 번쩍이더니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춘철아, 대체 이분이 누구시라고 그러니? 엄마, 내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던 회사 있잖아. 바로 그 회사의 회장님이셔. 뉴스에도 나오신 분이라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왜 하필 우리 방에 들어오셨을까? 회장님, 혹시 방을 잘못 찾으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회장님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하는데 잠깐 우리 아들이랑 대화 좀 나눠주세요. 잠깐이라도요. 그러자 남자는 태연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찾던 바로 그 방이 맞습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벌써 끝나버린 자리입니까?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늦게 들어온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친부였습니다. 엄마는 눈가가 순간적으로 젖어들었고 저는 아빠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남자친구는 놀람과 존경의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였던 엄마 곁에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8년 동안 제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죠. 제가 왕따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그로부터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여전히 침울하고 저와 엄마는 서로를 의지하며 겨우 버티던 그때 낯선 남자가 다짜고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보며 자신을 소개했죠. 진영아, 나는 네 아빠다. 비록 늦었지만 늘 보고 싶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어이가 없었고 분노와 당혹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 아빠는 없거든요?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진영아, 지난 사연은 차근차근 들려주마.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두거라. 내가 네 아빠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엄마를 미혼모로 만들고 평생을 고생만 하게 만든 인간이 어떻게 아빠야? 엄마가 혼자 나를 낳고 키운 덕분에 나는 세상 모든 조롱을 다 받으며 살았어요. 미혼모 딸이라는 낙인이 소문이 되어 퍼졌고 그 때문에 왕따를 당했고 결국 학교까지 포기했어.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감히 아빠라고요? 역겨워서 더는 못 듣겠으니까 나가요. 나가라고요. 그것이 아빠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두 분은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지만 아빠 집안의 강렬한 반대 앞에 결국 갈라서야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부모님에게 모진 멸시와 모욕을 견디다 못해 끝내 연락을 끊고 홀로 길을 떠나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온 세상의 편견을 홀로 감당하며 미혼모로 살아야 했고 아빠는 혼자가 된 채 긴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집안의 기업을 물려받고 오너가 된 뒤에야 저희 모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과거 시절의 상처가 너무도 깊고 날카로워 다시는 그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빠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외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노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질게 거절당하고 냉대와 막말을 들어도 그는 다시 나타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쉼없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제 마음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처음엔 증오와 거부감뿐이었으나 그 긴 세월의 성실한 노력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엄마는 여전히 완강하셨습니다. 남편으로는 절대 다시 맞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고 저에게도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네가 아버지를 원한다면 그와 왕래하며 지내는 것까지는 허락하마. 하지만 그를 내 남편으로 다시 들이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너는 아버지를 딸로서 대하되 나와는 별개로 생각해라. 그리하여 저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양쪽을 잇되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는 그런 기묘한 균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늦게 도착한 자신의 탓이라도 되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진영이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안이 심상치 않게 소란스럽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진영아, 네가 직접 설명해봐.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제 속을 뒤틀던 구역질은 신기하게도 멎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했죠. 네, 아빠, 말씀드릴게요. 상견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저런, 내가 늦게 와서 자리가 이렇게 된 거니?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달라졌을까? 아니에요, 아빠. 아빠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우리 모녀가 물러나고 천박하다면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막말이라는 막말을 엄청 했어요. 아무튼 저와 엄마는 학을 떼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아빠, 출장 다녀오시는 길이라 피곤하실 텐데 괜히 헛걸음만 하셨네요. 죄송해요. 제 말에 아빠는 눈빛을 번뜩이며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 눈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예비 시어머니를 압도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딸을 향해 감히 천박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잠깐 헛소리를 한 겁니다. 사돈 어른께서도 오셨으니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상견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오호, 지금 그 상황에 웃음이 나옵니까? 제 귀로 똑똑히 들은 모욕을 두고 웃으며 헛소리였다고 얼버무리면 다 없던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따위 막말을 해놓고선 책임도 없이 덮어버리려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군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카멜레온이 위급할 때 급히 몸빛을 바꾸듯 눈 깜짝할 사이에 태도를 180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몸도 불편해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안사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시모는 억지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이미 쏟아낸 독한 말들은 거두어 담을 수도 없었고 담을 마음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엄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결혼할 거니? 하고 싶니? 저는 그 물음에 진절이 나듯 온몸으로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마구 반복해서 단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누구의 설득도 허락도 필요 없다는 듯 부정의사를 뚜렷하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단호하게 저와 엄마의 어깨를 감싸주고는 곧장 밖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저희 둘의 윗옷을 움켜쥐며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손끝에는 안간힘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집요했습니다. 안사돈, 진영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내가 분명히 결례를 범했어. 미안합니다. 내가 아까는 제대로 미쳐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과드릴 테니 우리 다시 앉아서 아이들 결혼 이야기 해봅시다. 엄마는 고개를 힘주어 돌려 서늘한 눈빛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경고하듯 말을 뱉었습니다. 우리 딸을 당신 같은 괴팍하고 못돼 빠진 여자의 며느리로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이 결혼은 당신이 먼저 내 손으로 파토냈다는 걸 잊으셨어요? 당장 이 손 놓으세요. 안사돈,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발 마음 좀 풀어주세요. 단순한 실수라고요? 지금 내게 퍼부은 그 모욕은 차라리 내가 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딸에게 하신 말은 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그 막말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끝났으니 이 손 놓으세요. 그러지 말고 안사돈, 제발 한 번만.
그 순간 아빠가 저와 엄마의 어깨에 얹은 손을 잠시 내려놓더니 천천히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기세와 눈빛은 방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제압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봐요. 그만하세요. 그만. 내 아내와 내 딸을 향해 함부로 내뱉은 말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불쾌한 일. 더는 내 가족들에게 손도 대지 말고 입도 열지 마세요. 사돈어른까지 왜 이러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든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꽉 막혀 계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당장 입 다물고 물러서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눈빛에 눌려 비틀거리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서지는 못한 채 마치 발악이라도 하듯 옆에 있던 아들을 앞으로 밀어세웠습니다. 저기 회장님. 아니,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아버님, 저와 진영이는 이런 식으로 쉽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엄마도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있잖아요. 기회를 주신다면 진영이와 장모님을 다시 설득해서 상견례를 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그러나 아빠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겁고도 넓은 손바닥이 소뚜껑처럼 번쩍 들리더니 번개처럼 내려 꽂혔습니다. 빡!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남자친구의 뺨이 강하게 맞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고꾸라지더니 충격에 몸부림치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광경에 즐겁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크게 뜬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란스럽던 예비 시모의 입술은 덜덜 떨리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마지막으로 싸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2번 다시 내 가족을 욕보이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엄마의 어깨를 굳건히 감싸쥐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하루 종일 쌓인 울분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서둘러 청심환을 한 병 털어넣으시고는 힘없이 침대에 몸을 눕히셨습니다. 저는 씻어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길게 틀어놓고 샤워를 했습니다. 온몸에 달라붙은 불쾌한 기운과 상견례 자리에서 묻어난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정리한 뒤 거실로 나오니 아빠가 소파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아 무거운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손꼽힐 만큼 최악이었네요. 생각할수록 너무 힘들어요. 살다 보면 세상에는 참으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법이지. 오늘의 일은 네 인생이 앞으로 찬란히 빛나기 전에 미리 액땜을 한 거라고 생각해라. 진영아, 이제는 그만 마음을 다잡고 아빠 회사에 나와서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 아빠가 평생 지켜온 회사를 너 말고 누구에게 물려주겠느냐? 아빠, 지금은 그런 말씀을 나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직은 너무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네가 오늘 그렇게 무시당한 게 내 속을 뒤집어 놓아서 그렇다. 하지만 기억해라. 언젠가 네가 내 회사를 이어받아 당당히 오너 자리에 선다면 감히 너를 우습게 보고 험담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 오늘은 더 이상 마음 아픈 얘기하지 말자. 뭔가 마음을 푹 쉬게 하는 게 우선이다. 만약 그 애인 준철이든지 아니면 그 애미든지 또다시 너를 괴롭히거나 그 엄마를 힘들게 한다면 지체 말고 곧장 아빠에게 연락해라. 알겠지? 자, 난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네, 아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빠는 늘 그러셨듯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부터 저희 집안으로 발걸음을 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그분을 반기지 않으셨기에
저는 언제나 밖에서 아빠를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고는 혼자 덩그러니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빠는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고요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현관 밖으로 사라지자 거실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과 깊은 적막만이 남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공기를 견딜 수가 없어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뒤척이다 늦은 새벽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때 창가에 서 계신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숨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상처가 묻어나오는 듯 했죠. 저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와 소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취할 때까지 연거푸 마시고서야 겨우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이 가신 뒤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늦잠을 실컷 자고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전날 술에 취해 있었는지 늦도록 주무시다가 같이 깨어나셨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해장 뭘로 할까? 나가서 먹자. 뭐 해 먹기 귀찮으니까.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좋지. 시원하게 국밥 먹고 쇼핑이나 가자. 어제 아빠가 카드 주고 가셨어. 앞으로는 나더러 마음껏 쓰라고 하셨어. 그런 걸 뭐하러 받았어? 그래? 그럼 도로 돌려줄까?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엄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얼른 제 손에서 카드를 빼앗더니 당신 주머니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왜 돌려줘? 내가 네 아빠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깟 카드 한 장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제대로 쇼핑 한번 하자. 명품 가방도 하나 사야겠다. 우와, 우리 엄마 통 크다. 그래 엄마, 이렇게 아빠 돈 쓰면서 당당하게 편하게 살아야지. 엄마와 저는 대충 씻고 차려입은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앞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야, 준철 오빠. 여긴 또 왜 온 거야? 어머님이랑 같이 뭐 하려고 기다린 거야? 사과하려고 왔어. 어제는 우리 엄마가 좀 심했지. 화가 쉽게 풀리지 않은 거 충분히 이해해. 엄마, 얼른 사과 드려. 진영아. 어제는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 안사돈, 미안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엄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혹여 제가 아직 준철 씨와 결혼할 마음이 남아있는지 눈빛으로 조심스레 묻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졌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을 찡그리며 확실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 딸 눈빛 보셨죠? 두 사람을 향한 경멸과 혐오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말로 풀고 싶지도 않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안사돈 잠깐만요. 제 진심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제가 사과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백화점 오픈런에다가 새벽부터 줄을 서서 어렵게 구한 한정판 명품 가방이에요. 정말로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입니다. 안사돈. 저는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영이야말로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바로 그 한정판 신부감이라는 걸요. 그러니 부디 어제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제 아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저와 사돈이 되어 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럴듯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지만 엄마는 그 가방을 거침없이 받아들고는 곧장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정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내 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어떤 명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정판 며느리는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진영이 아빠가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이렇게 굽신거리는 거 정말 역겹네요.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는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훤히 느껴집니다.
내 딸도 이미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아들과는 결혼 안 하겠다고. 나 역시 당신이랑 사돈을 맺는 일 따윈 미친 세상이 와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장 꺼지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두 손 모아 사과드리는데 사람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짓밟으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더 심하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불러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대지 마세요. 치, 회장 자식 하나 싸질렀다고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네. 이봐요, 진영엄마. 이제 보니 생각보다 더 천박해 보이네요. 고장 미혼모 주제에 감히 갑질을 하려 들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나도 더러워서 이제는 못 참겠다. 한계가 다다라서 내 아들을 댁내 집에 절대 안 줄 겁니다. 이제야 본색이 나오시는군요. 그 추악한 성질머리를 감추고 억지로 사과하려던 건 대단하십니다. 더 볼 일 없으니 이제 그만 가보세요.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나갈 겁니다. 붙잡아도 절대 안 붙잡힐 거예요. 몸뚱아리 함부로 굴린 미혼모 기집아. 그 순간 그 치욕적인 발언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이성의 나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고.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역시 그 애미의 그 딸이 맞구나. 어디 가면 어른한테 반말을 찍찍 해대는 거야. 어른이 어른다워야 존댓말을 하지. 이봐 아줌마. 천박한 건 우리 모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어쭈. 이 개집이 이제 해보자는 거지? 저는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며 진짜로 한판 붙어볼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젠 남이나 다름없는 준철 씨가 허겁지겁 예비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내면서 그 자리에서 더 큰 싸움은 번지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전날의 소동 때문에 마음이 지독하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끈하고 시원한 콩나물국밥을 먹으며 속을 달래고 곧장 쇼핑을 나서서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옷과 물건을 사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독설과 모욕은 어느새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철 씨는 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는지 단 한 통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그 집안의 인연은 말끔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처음에는 다른 부서가 아닌 곧장 본인 곁에서 즉 회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회사의 흐름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진영아, 일은 할만하니? 힘들진 않니? 아빠, 솔직히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심부름만 하고 회의실 세팅만 하고 조금 심심해요. 일 좀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만 그렇게 편한 거다. 내일부터는 훨씬 바빠지고 힘들어질 테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내가 매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는 거다. 언젠가는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네, 아빠. 열심히 해볼게요. 며칠 동안 일을 해보니 제가 회사라는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퇴근한 후에도 책을 붙들고 공부했고 주말에는 자발적으로 사무실에 나가 선배 직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묻고 또 물으며 메모장을 채워갔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그만큼 배움의 보람도 컸습니다. 몇 주가 지나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공개 채용 면접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임원들이 함께 면접관으로 들어가 계셨고 저는 대기실에서 후보자들을 안내하며 차를 내오고 순서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막힌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것이죠. 다음 순서 이준철 씨? 진영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뭐야? 여긴 왜 온 거야?
설마 아직도 나를 못 잊은 거야? 아니야. 우리 결혼은 이미 물 건너간 거 나도 잘 알아. 오늘은 그냥 이직하려고 면접 보러 온 거야. 사적인 감정은 적고 공과 사는 구분하자. 정말 기가 막히네. 그래. 차례가 됐으니 들어가 보라고. 저는 속으로 치를 떨며 이런 뻔뻔한 인간을 다시 마주하다니 싶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끝난 사이고 남은 건 오직 악감정뿐이었으니 차라리 면접 자리에서 망신이라도 단단히 당하고 돌아가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니 곧 안쪽에서 아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톤만으로도 호통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철 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면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분노와 굴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나가버렸습니다. 대충 봐도 아빠가 면접관 자리에서 호되게 혼내고 쫓아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이 제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무에 대한 앙금이 조금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전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비서가 아닌 회사의 정식 이사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의 흐름과 구조를 날카롭게 간파해왔기에 언젠가는 아빠의 후광에만 기대지 않고도 당당히 회사를 이끌 오너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지인들을 통해 소개해준 다른 기업의 오너 아들과 인연이 닿아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느덧 6개월째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회사에 오가며 구내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사무실에서 각자의 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죠. 단순한 연애 이상의 성숙한 교감이 오가는 관계였습니다. 자기네 구내식당, 우리 회사 구내식당보다 규모가 더 큰 것 같아. 그래도 맛은 그럭저럭 수준이지. 진영이 너희 회사 밥이 훨씬 더 맛있어. 그건 직접 먹어봐야 알지.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반찬을 봤는데 그 순간 제 앞에 반찬을 올려주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당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눈길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준철 씨 어머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세상 정말 좁네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에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아주머니. 예전에 저한테 중산층 어쩌고 하면서 천박하다고 하셨던 분 맞잖아요. 그런데 그 중산층 아주머니가 어쩐 일로 이렇게 힘든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만하고 나가시죠.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 넓게 이해드려야죠. 그럼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주머니. 예비 시모했던 여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억지로 표정을 고치고는 다음 손님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뒷사정은 현재 남자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그 전남친 엄마 말이야. 사기 결혼을 당했대. 뭐라고? 아주머니가 사기를 당했다고? 아니, 아줌마 본인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러니까 네 전남친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지. 화장품 업체 대표라는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퍼줬다더라. 가진 것 다 털고 빚까지 내서 돈을 건넸는데 그 여자가 증발하듯 사라졌대. 결국 사기였던 거지.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을 밀어붙인 게 아줌마래. 그래서 네 전남친이 제대로 돌아버렸지. 사기당한 후로 회사도 못 다니고 집에서 술만 퍼마시면서 은둔형처럼 지내고 있대. 아줌마는 우리 회사 식당에서 번 돈으로 빚도 갚고 아들내미 술값도 대고 있는 거래. 내 직원이 알아본 건데
에휴,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라더라. 헐, 그 아줌마 나한테 천박하다느니 우리 엄마한테 씻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던 그 입으로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엔 자기 아들 때문에 임자 제대로 만나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네. 쌤통이다. 그래, 쌤통이지. 자기가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려줬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도 해야지.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까? 글쎄, 아빠랑 엄마가 당신에 대해 확신이 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에이, 우리 부모님이 자기 전남친 어머니 같은 분들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잖아. 너무 재지 말고 이젠 나한테 시집 와. 아직은 아니야. 연애를 조금 더 오래 즐기고 싶거든. 아무튼 알아봐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제 마음은 뜨거운 기운으로 들끓었습니다. 마치 보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기운이 펄펄 솟구치고 오래 묵은 앙금이 씻겨내려가는 듯 후련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아빠가 주선해준 남자와 여전히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고 시부모님 될 분들도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들이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시간과 상황을 충분히 즐기며 제가 더 단단히 설 수 있을 때, 그리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그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스럽고 역겨웠던 예비 시어머니와 전남친과의 지난 이야기를 모두 털어내고 나니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